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축축 처지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인분들이 괜찮냐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예,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활기차게 팟빵에 달려있는 양무님 댓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미님. 오랜만에 팟캐스트 팟빵 와서 들었어요. 어설프겠지만 오지랖에 몇 자 적어봅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해도 희미님께 별일이면 충분히 별일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 별일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도 지금 별일이면 지금은 별일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별일이라고 생각해도 본인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요즘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뭔가를 하는 게 힘든데 공감되는 부분에서 뭔가 슬프네요. 사실 희미님 상황도 모르고 민업, 민동 때 배웠을 때 웃으면서 잘 지내시냐고 여쭤봤던 게 조금 죄송해지네요. 희미님 몸이 최근 스트레스 상황으로 휴식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예요. 희미님이 잘 회복하시기도 바라고 푹 쉬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자주 들으러 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최근에 또 혼자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딴 사람들이 저한테 그 별일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을 써 라는 말에 되게 가라앉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한테 별일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민주 없는 민주 동덕 집회 때 사실 제가 그날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는데 진짜 그날 기분이 어디 그냥 구석에 가서 콱 처박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양무님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안 미안해 하셔도 되고 그날 오히려 양무님 덕분에 기분 전환이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텐션 이슈로 못하고 지나갔던 지난 회사 얘기를 빨리 좀 끝내고 지나가 버려야지. 요것도 질질 끌다 보면은 또 그냥 얘기 못하고 다른 이슈들에 치여가지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정말 제가 생각나는 이슈들만 몇 개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사실 이 회사는 채용할 때부터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기 계약직이었고 혹시나 제가 또 중간에 3개월 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에선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저의 예상과 다르게 주어진 3개월 계약을 마치고 당당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3개월 계약직 누가 일하러 오겠어요. 솔직히 커리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 여기 안 오겠죠. 근데 저처럼 좀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웃긴 게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라고 온 사람이 부장이랑 제가 앞으로 선임이라고 부르게 될 그 대리였는데 조금 선임은 모르겠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조금 지나치게 좀 굽신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엄청난 사람이어가지고 잘 보여야 돼서 굽신거렸다기보다는 정말 이 3개월짜리 기간제 자리에 면접조차도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면접에 와줘서 고맙다 였거든요. 이때 도망쳤어야 됐는데 저의 호기심이 또 네, 저를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정말 20년 동안 알바부터 직장까지 그렇게 수많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면접에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그때 대충 뭐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처음에 이제 그 3개월짜리 계약직 자리가 어쨌든 간에 회계 업무 자리여가지고 저한테 더존 프로그램을 쓸 줄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직장이 이제 회계팀이었어가지고 이제 더존 스마트 AI를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써봤다. 제가 쓰는 것만 써서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근데 더존도
막 더존 이렇게 프로그램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했던 스마트 A도 있고 위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다 써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쓰는 더존 프로그램 이름을 딱 말을 하는데 완전히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회계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도 다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2024년인가 25년에 더 이상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단종된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전 너무 생소하니까 제가 썼던 거랑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프로그램 제외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A라는 업무를 해본 적이 있냐? 근데 저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업무였어요. 그리고 B 업무를 해본 적이 있냐? 근데 뭐 해본 적은 있는데 이 회사의 방식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배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겠거니 뭐 인수인계가 준비가 되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입사하고 나니까 아무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시면 된다면서요. 제가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이거 누가 한번 가이드를 주면 5분, 10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일인지 그 플로우를 몰라서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면 저 잘 모르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 일 아닌데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일 아니래. 어쨌든 그러고 이제 또 뭐 C 업무를 해본 적이 있냐 라고 하길래 이거 거의 한 10년 전에 완전 오래전에 한번 해보고 안 해봤다. 근데 이거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업무가 처음 도입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해본 거 아니잖아. 해봐. 해가지고 그냥 처음 해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면접에서는 잘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네 하고 이제 있었는데 결국 면접에서 가르쳐 주겠다, 뭐 배우면 된다라고 했던 거 아무도 제대로 알려준 사람 없고 정말 면접이랑 입사 후랑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 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력서를 쓰는데 근속 연수가 조금 그래도 1년이 넘는 것만 적어놨더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력서에 적어주신 거 말고도 경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다 안 적어주셨냐라고 하길래 전부 다 짧게 다녀서 안 적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3개월 계약직에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경력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적고 싶진 않았어. 어쨌든 면접은 계속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면접관이 오히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러니까 면접에 와줘서 고맙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면접에 오긴 했으니까 빨리 얘를 잡아서 앉혀놔야겠다 이런 느낌, 진짜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면접 보러 가면은 녹음하는 게 습관이라 가지고 이제 오늘 녹음하기 전에 간만에 이때 녹음했던 거를 들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른하고 자신감 없고 나 같으면 절대 안 뽑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3개월이라고 하길래 3개월 일하는데 막 엄청 중요한 업무로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바로 요 직전에 몸 쓰는 일을 해가지고 체력적으로 되게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쉬운 업무 하면서 그냥 사무실에 출근하는 감각을 좀 다시 익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 호기심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직원 구성에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완전 요초 직장이래. 내가 그것 때문에 입사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입사하고 봤더니 징그럽도록 남자가 너무 많더라. 와, 분명히 여자가 많으니까 저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욕 나오게 만드는 거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첫날 이제 팀에 배정이 됐는데 나 분명히 회계팀이라고 들었는데 저를 홍보팀이었나? 하여튼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완전히 외딴 섬 같은 곳에다가 앉혀놓고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러는 거야. 모니터를 켰는데 당연히 우리 팀 아니니까 그 컴퓨터 안에 우리 팀 자료가 있을 리도 없고 내가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빈 컴퓨터 정말 아무런 자료도 없는 그냥 아예 컴퓨터를 한번 밀어가지고 내 컴퓨터만 떨렁 있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라니까 있었지. 그래가지고 뭐 인사팀에서 이제 사소하게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제가 우리 팀 사람들 얼굴조차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잠깐이지만 사용할 책상을 정리를 좀 하고 신규 직원한테 뭐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하고 저한테 나는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 본 거예요. 왜 보통은 인계자가 원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새로 입사한 사람한테 의자를 하나 옆에다가 놓고 같이 이렇게 일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나를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애초에 자리가 뚝 떨어져 있고 그 인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임자라고 얘기할게요. 전임자는 내 자리에 오지도 않아. 그렇다고 날 부르지도 않아. 그냥 출근 일자만 따졌을 때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한 7, 8일 될까 말까였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인수인계라는 명목으로 일을 가르쳐준 시간이 진짜 5분, 10분 이런 거 다 합쳐서 2시간이 될까 말까? 어쨌든 그 얘기는 뒤에 또 할 건데 첫날은 뭐 오전에 좀 편하게 있으셔라 라고 하길래 편하게 있었어요. 그냥 컴퓨터로 할 것도 없고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그냥 있었어. 근데 그 인수인계를 오전에 해줬나 오후에 해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임자가 저한테 인수인계 해줄 테니까 오래. 그리고 갔더니 나는 자리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종이를 그냥 한 장 들고 회의실도 아니야. 그냥 바깥에 소파 같은 그냥 약간 휴게실 같은 곳에 가재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뭘 또 뽑아왔어. 그게 이제 인수인계표였는데 글씨 포인트를 무슨 4, 5? 눈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짜 무슨 에세이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 적어놓은 거. 이게 줄 띄우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를 어떻게 보라는지 이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 인수인계표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자기가 혼자 줄줄줄줄 읽는 거야.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약간 눈치가 있지. 읽는데 야 이거는 3개월짜리 계약직이 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3개월짜리 계약직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 3개월짜리 계약직한테 자금을 맡겨요.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OTP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은행 들어가는 공동인증서 이런 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3개월짜리 계약직인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 사무 있잖아요. 사무 보조.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사무 보조들도 회계 프로그램 쓰니까. 와, 근데 점점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기분이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저한테 갑자기 좀 전까지 표정이 되게 온화했거든요. 내가 표정이 되게 저 3개월짜리 계약직인데요? 라고 하니까 표정이 확 굳으면서 혹시 지금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떤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딨어. 그 내가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누가 3개월짜리 계약직한테 몇 천만 원짜리 자금을 맡겨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 여기 못 다녀요 라고 나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그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그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여기 이제 출근 안 한다는 얘기를 언제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이나 뭐 사이트 같은데 막 로그인이나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정신없이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낚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다운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와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있고 그 사람이 옆에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자기 혼자 막 달려나가는 거야. 내가 아니요, 이 프로그램 처음 보니까 천천히 제가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싹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막 또 달려나가는 거야. 내가 쓰다가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저 좀 쓰면서 지나갈게요. 저 이거 처음 보니까 나중에 무슨 버튼 눌러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적으면서 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걸 인수인계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와, 근데 너무 지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매뉴얼을 제가 다시 하나하나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러고 그냥 막 자기는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인수인계 해주네라는 티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맨 첫날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둘째 날 자금이체를 하래. 깜짝 놀랐어.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물론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몇백만 원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잘못 이체가 된다면 큰 문제잖아요. 저는 사실 작은 돈이건 큰 돈이건 자금 이체를 하는 건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사한 지 이틀째 되는 사람한테 갑자기 자금 이체하라고 던져주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니까 계속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긴 했어. 물론 제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걸 맡겨놨으면 이게 맞게 됐는지 안 맞게 됐는지를 나한테 확인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을 배우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은 7년 일했으니까 눈 감고도 하겠지. 근데 본인 혼자 알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본인은 뭐 처음 입사 하루 이틀째부터 일을 잘 했냐고. 게다가 저는 이제 납득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냥 되게 귀찮아하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내가 오죽하면 막 일 가르쳐 주겠다고 앉아가지고 막 자기 혼자 얘기하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임자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누구님은 일을 잘 알고 몇 년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다. 라고 하니까 눈을 똑 동그랗게 뜨면서 해본 적이 없다고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제 이력서랑 면접 결과 같은 거를 다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알고 있었대. 근데도 모른 척하고 꾸역꾸역 갖다 집어 넣은 거야. 자기는 가르쳐 줬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잘못되면 그냥 얘가 못 알아들은 거지. 나는 다 가르쳐 줬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싶었던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줘라라고 했더니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고 또 넘어가더라고. 어떻게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조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3개월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작성했던 문서들이 다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진짜 일을 대충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대충 해도 돼요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내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야, 3개월 안에 내가 큰 사고 하나 치겠는걸? 약간 요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는 우리 팀 사람들이 제 이력서를 돌려보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가 이력서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내 전임자가 자리를 비우면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선임이라고 할게요. 이게 전임이랑 선임이랑 사실 비슷한 단어긴 한데, 일단 원래 제 자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전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이전에 그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냥 전임자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랑 향후 3개월 동안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제 상위자. 어떤 이제 직무를 먼저 맡은 사람. 근데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전임이나 선임이나 둘 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도 있고 자기보다 먼저 그 일을 시작해서 어쨌든 자기 상위자 이런 느낌도 두 개 다 있어가지고 약간 구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자리에 원래 있었던 사람은 전임. 그리고 저하고 일을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제 상위자는 선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 이제 자리가 되게 외딴 섬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걸어서 한 20발자국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선임이 저한테 와가지고 카톡 보냈는데 왜 답이 없냐는 거야.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저한테 카톡 온 거 없다고 그랬더니 비상연락망에 저희 친언니 전화번호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입력해놓고는 나한테 왜 카톡 안 보냐고 난리를 친 거였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비상연락망 등록해 놓으셨냐고. 아니 글자 못 읽냐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 번호로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 사실 업무를 카톡으로 한다는 것도 좀 짜증나긴 했는데 그 사내 메신저가 있어요. 있는데 카톡으로 일을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고 나서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친언니한테 언니 이상한 카톡 오지 않았었냐고. 나 여기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비상연락망에 적어놓은 언니 전화번호 저장해가지고 언니한테 카톡 보내놓고 뭐라 했다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임자가 저한테 뭐 서류 뭉치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뭐 딱 하나 하는 거 알려주고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사실 더 좋은 프로그램도 내가 쓰던 거랑 다르고 그냥 모든 게 낯선데 그 전표 입력하는 것도 그냥 자기 혼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러고 간 거야. 또 내가 뭘 물어보면 자꾸 그냥 과거 전표 보면 돼요. 보면 되겠지. 네가 제대로 입력을 해놨으면. 근데 몇 달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12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 전달 뭐 11월이나 10월 정도까지 한 두세 달 정도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1월에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10월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9월에는 또 다르게 정리하고 8월에는 또 다르고 7월에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 기록을 보고 내가 참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엑셀 켜놓고 이 사람이 몇 월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 적었어. 와, 진짜 인수인계 의미를 잘 모르겠어. 제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계속 이제 인수인계를 조금씩 봤는데, 제가 첫날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3개월짜리 계약직이 할 업무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너무 방대한데, 이 기간 자체가 쉬는 날을 포함해도 열흘이 안 됐어요. 내가 22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30인가 31일에 나갔거든요. 열흘이 안 됐고 그나마도 중간에 자기 연차랑 뭐 이것저것 휴가를 다 써가지고 같이 있는 날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같이 있는 날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카톡으로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물어보세요. 근데 난 지금 궁금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퇴근 전에 한꺼번에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인수인계 5분 10분 다 합쳐도 2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인수인계라고 해주고 갔다. 근데 또 웃긴 거는 본인도 핑계가 있는 게 자기가 사람 뽑아달라고 일찍부터 얘기를 했대.
근데 사람을 너무 늦게 뽑았다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을 못 뽑은 것도 있긴 해요. 이 3개월짜리 자리에 누가 오겠냐고. 예, 사람을 못 뽑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사람을 빨리 뽑아달라고 했는데 빨리 안 뽑힌 걸 알면 그 뒤에 인수인계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 일찍 뽑아놔봤자 그 전임자 성향상으로 더 인수인계를 잘해줬을 리가 없어. 근데 자기는 계속 사람을 안 뽑아준 회사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진짜 한 2, 3일 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또 어쨌든 이게 사무일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배울 때 조금 그렇지만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쉬운 게 없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첫날 그만둔다고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미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팀에서 비용 막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에 입력이 잘못돼 있더라고.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수정을 했대. 내가 5초 전에 로그인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물어본 건데 그 사이에 했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또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틀렸는데요? 그랬는데 전임자가 혹시 또 그 사람이야? 하고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상습적이라는 거야. 이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워낙에 또 틀린 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 이름조차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한남스러운 이름이어가지고 남자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 물론 남자였고요. 이 사람이 저 퇴사할 때까지 제일 스트레스 줬던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또 일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게 전임자가 자기 일을 계속 밀어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해놨어야 됐던 일인데 자기가 못한 건데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서류 받으라고 독촉하라고. 근데 전화 받는 사람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계속 독촉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와, 근데 제일 웃겼던 거는 제가 이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전임자가 자꾸 텔레파시로 일을 가르쳐준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나한테 말로 하지 않고 자꾸 텔레파시를 보낸다. 이 사람이 내가 관심법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입으로 말을 안 해놓고 혼자 알고 나한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거든. 와, 근데 진짜 너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 생각 같으면은 제가 맡은 일을 다 못 끝내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미 전임자는 나가고 없어. 근데 이게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그냥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퇴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예전 쉬한주 방송을 스포티파이랑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전에 한 번씩 이제 들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타이밍에 다시 들었던 쉬한주에서 그 얘기했던 게 또 나오더라고요. 저 이제 서울 오고 잠깐 다녔던 회사들 중에 저한테 일을 가르쳐 줘야 되는 상사가 저한테 일도 안 가르쳐 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거 지금 안 해도 된다. 근데 또 질문하면 자기가 내 거부터 하고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 근데 그거를 듣는데 이 회사랑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또 나중에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전임자가 저한테 인수인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되게 귀찮은 거 있잖아요. 반복 작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저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팀이랑 떨어져서 앉아 있으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팀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오래 못 다니는 회사는 보통 전임자가 이 모양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다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고 일이 납득이 되어야 넘어가는 사람인데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물어보지 못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어딜 가나 왜 이렇게들 내가 텔레파시 독심술을 하길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해줘야 내가 알아듣지. 자기 혼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내가 알아듣길 바라는 거는 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들 한치 앞만 보는 것 같아. 자기는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그냥 자기 대신에 자리는 채워놓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필요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제가 퇴사를 못하고 퇴근을 해서 다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매달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던 기존 직원도 헷갈려가지고 이 잘 모른다는 일을 이제 입사한 나한테 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숫자만 쳐다보다가 이제 퇴근하는 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냥 전임자는 텔레파시로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그 텔레파시를 못 받고. 근데 또 웃겼던 거는 이제 그날은 그 전임자가 출근은 했는데 오후 휴가여서 자기가 퇴근하고 나면 나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문서 같은 걸 보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라니까 그럼 가야겠다 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았지. 근데 컴퓨터를 딱 켰는데 비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비번 안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비번이 뭔가요?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카톡도 보지도 않아. 이게 또 진짜 웃긴 거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물어봐야 될 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된 것 같은데 저 혼자서 이 일 못할 것 같다. 나 여기 다 못 다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여기 자리 나가도 집에서도 카톡 계속 켜놓고 있을 거니까 카톡으로 물어보셔라. 대답 다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믿고 모르면 그냥 카톡으로 물어봐야겠다 하고 그 사람이 나가는 것도 가셔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일단 PC를 켰는데 비밀번호 걸려있잖아. 내가 비밀번호가 뭔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 톡에도 답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때 잠깐 못 봐서 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냥 상습적으로 제 카톡을 무시, 일부러 안 보더라고요. 내가 이걸 언제 알았냐 하면 내가 질문하는 거에는 답이 진짜 느렸어. 막 그 다음 날 오고 막 그 다다음 날 오고 이래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됐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이 전임자가 틀리게 해놓고 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캡처해가지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장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련된 거는 엄청 빨리 답이 오고 그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본인한테 관련돼 있는 답은 진짜 째깍째깍 뭐 완전 내 카톡 기다리고 있었냐 싶을 정도로 빨리빨리 답이 오고 내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부러 안 보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머지 팀원들도 다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왜 답이 빨리빨리 올 때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씨 나 이거 보고 싶지 않았는데 뭐 핸드폰 만지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읽어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과거 자료 찾아보면 있어. 이게 대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거 자료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대답이 네, 아니요, 옛날 거 찾아보세요. 이게 단 거야. 옛날 걸 제대로 해놨어야 내가 찾아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인수인계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1번만 가르쳐주고 가운데 다 띄워놓고 7번 막 아니면 뒤에 걸 먼저 해. 막 6번을 먼저 했는데 갑자기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사 초기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그 사람 순서대로 얘기 안 해줘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와서 막 뭘 물어보잖아요. 우리 팀원 중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배웠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분한테 배우라던데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님한테 배우라던데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배우라고 얘기만 해놓고 그냥 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어이없어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사실 퇴사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입사 2주 만에 드디어 이제 그 전임자 나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팀원들은 내가 인수인계를 이 정도는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의 인수인계도 못 받은 상태여서 이거 배웠어요? 아니요? 이거 알려주었나요? 아니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진짜 또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 파견직이어가지고 파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못 다니겠다. 오늘까지 하고 그만하겠다. 이렇게 막 그 파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3개월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6개월로 연장 가능성이 크다. 좀 더 하셔라. 그리고 요즘에 인수인계 안 되는 경우 아주 흔하다. 다른 업체에도 사람들 넣다 보면 앞에 전임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난 근데 그 파견 업체 말도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뭐 파견 업체가 됐든 일을 하러 가는 본 업체가 됐든 그렇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수인계 나도 못 받았어. 인수인계 저 사람도 못 받았어. 아무도 인수인계 못 받았어. 왜 하향 평준화를 하냐고요. 인수인계를 원래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인수인계라는 단어가 왜 있겠냐고. 인수인계 기간이 열흘 있어요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꼴랑 1시간, 2시간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파견 업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이름 하나쯤 들어가 있어주면 좋다. 나도 알지. 작은 회사 아니고 얘기하면 모두 다 아는 회사인데. 거기서 약간 조금 슬프지만 인정. 그리고 나서 이제 파견 담당자가 우리 쪽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담당자가 갑자기 점심을 같이 먹재요. 그래가지고 둘이 나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나한테 뭐 힘든 거 있냐 뭐 어떻냐 이렇게 하길래 내가 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못하겠다. 파견사에다가 나 퇴사한다고 얘기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사 담당자가 저도 인수인계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래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왜 인수인계 못 받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또 뭐 생활적인 거 뭐 없냐고 하길래 전임자 자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한참 걸렸다. 너무 더럽다. 막 그랬더니 막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도 여기서 일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 너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일단 성격이 원칙에 맞게 일을 배워서 그 일이 내 손에 맞아져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융통성 있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주먹구구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전임자라는 사람 카톡하면 다 대답해 줄 거다라고 했던 전임자는 나가자마자 네 아니요 전에 거 찾아보세요 이 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답이 없는 전임자한테만 계속 매달리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모든 폴더와 진짜 모든 시스템과 모든 그 더존 안에 있는 것들 다 디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웃긴 게라고 말을 하기도 너무 힘든 게 점표를 치다 보니까 전임자가 틀리게 해놓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건강보험에 연금보험료 들어가 있고 연금보험료에 고용보험료 들어가 있고 막 그냥 뒤죽박죽인 거야. 근데 진짜 여기서 웃긴 거는 내가 다 찾아서 일을 다 해놓고 나니까 하루 이틀 뒤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답이 온 거야. 나도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알아서 했다. 근데 알아서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전임자도 아는 거야. 자기가 없어도 내가 알아서 일을 다 찾아서 할 거라는 걸. 그래 내가 진짜 자료 DB 파느라고 하루에 전표 3개 치고 퇴근한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되게 이 전임자가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을 할 때 주어 목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다 떼고 납부하세요. 네? 납부요? 뭐를 납부하는, 네? 납부라는 말은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를 낼 때 납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앞뒤 다 떼고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 했는 단어조차도 잘못 쓴 거야. 나한테 납부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납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뭘 납부하라는 얘기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뭐 공과금이나 세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거래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기 아니면 뭐 정수기 이런 일반 비용 나가는 걸 납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납부라는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회계 일하는 친구들한테 야 납부를 하라는데 지금 이 날짜쯤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물으니까 없는데? 뭐가 있지? 원천세는 10일인데? 아직 10일 아닌데? 뭐지?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결국에는 이 납부라는 용어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 비용 이체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납부 그냥 앞뒤 다 없어. 그냥 월말에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납부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이 정도쯤 되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저에게 스트레스는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며칠 해가지고 마음 잡고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전임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간 일들 아니면 전임자가 했는데 틀린 일들 이런 일들이 매일 매 시간 단위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뭔지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임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카톡을 제가 하루에 몇 개씩을 보내는데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임한테 물어보니까 전임자가 전표를 원래 그 기준대로 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입력할 때부터는 기준에 맞게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대. 근데 이건 또 웃긴 것이 그 전임자가 이 팀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었던 거야. 7년을 다녔으니까. 부장조차도 이 사람보다 늦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어깨가 높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틀리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새로 내가 들어오니까 나한테 이 전임자한테 했어야 될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고쳐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어쨌든 난 또 그렇게 다 수정해달라는 거 수정해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어이가 없었던 포인트는 이 전임자랑 선임이랑 둘이 원래 회계 파트여가지고 같이 업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전임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선임한테 단 하나도 공유를 해주지 않았대.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보면 전임자가 더 오래 이 회사에 있었긴 하지만 선임이 좀 더 상위자란 말이에요. 선임은 관리자란 말이야. 근데 업무 공유를 전혀 안 해줘서 이 선임이 일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임자가 나가고 나서 이 선임이 저한테 처음으로 요청했던 게 급여랑 어쨌든 그 비용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 압축해서 좀 보내달라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전임자가 하나도 공유를 안 한 것도 웃기고 선임은 그럼 이때까지 공유를 안 해줬는데 일을 어떻게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뭐 주먹구구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제 와닿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가 잘못해놓고 간 일들이나 안 해놓고 간 일들을 좀 꾸역꾸역 하느라고 첫 번째 한 달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보통 사무 업무를 하면 연락처 같은 거는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내가 진짜 연락처 정리만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아,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내가 와, 참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자기가 12월에 나갈 거를 예상을 하고 한 9월부터는 일을 거의 내팽개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완전 단순 업무만 해놓고 했어야 될 일들 큰 덩어리들은 안 해놓은 거야. 그러고 갔으니 제가 이제 전임자 똥 치우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하고 이 선임이 전임자에 대해서 되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업무 얘기를 하다가도 근데 제가 사실 선임한테 하는 말보다도 선임이 저한테 전임자 흉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하고 선임하고 둘이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또 줄줄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안 해주고 인지인계도 안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쩐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선임이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전임자가 저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말을 했대요. 근데 말해봤자 그거겠지. 내가 천천히 좀 얘기해주세요. 나 못 알아들었어요.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해줬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 새로 들어온 신입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대충대충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한 내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전임자가 카톡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뭘 보다가 캡처까지 해가지고 이게 맞냐 틀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 제가 캡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네가 잘못 본 거다. 나는 제대로 했다.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엄청 까칠하게 네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제가 캡처를 보여주는 순간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부장이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3개월 계약직이긴 한데 혹시 1년 정도 더 계약을 연장할 생각 있냐라고 하길래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하면 좋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길게 일하면 좋죠라고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앞에 사람이 대충 해놓고 간 일을 그냥 똥을 치우는 일이 너무 힘에 부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3개월 시간만 때우다가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막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연장 권유를 받았는데 그 뒤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든 거야. 그래가지고 파견 업체에 또 전화를 했어. 나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난 한 3개월 정도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앞사람 똥 치우느라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근데 난 진짜 오늘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난 진짜 퇴사하겠다. 라고 하니까 전화로 또 구구절절 그만두지 마시고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데 들었다. 근데 들었는데도 하기 싫다. 이제 한 달 정도 전임자랑 카톡으로 씨름을 하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부장한테 그냥 대놓고 가서 물어봤어. 부장이 알겠지. 근데 이게 또 부장이 놓치고 있었던 거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와. 내가 그 얘기도 다 했어요. 전임자가 카톡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답장하는 건 기본이고 대답이 네, 아니요, 앞에 거 찾아보세요. 이거밖에 없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하고 나서 부장이 그 전임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째깍 받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거 딱 지나고 나니까 또 연락을 안 받는 거야.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밥 먹다가 들어보니까 전임자가 저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팀원들 전체한테도 다 그랬고 다른 팀 사람들한테도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강약 약강 스타일이어가지고 자기보다 좀 기가 약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막대하고 자기보다 기가 좀 세다 싶은 사람한테는 엄청 굽신거렸대. 제가 그거를 퇴사를 한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다른 팀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거래처의 담당자 연락처를 바꾸는 거였는데 보통은 나가는 사람이 저 이제 그만하게 되어서 이제 다음 사람은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가고 나면 바꾸래. 그래서 이거 나한테 떠맡기고 간 이유를 알겠다. 이게 전화번호 수십 개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실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콜센터인 줄 알았어.
전화만 도대체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저 하루 종일 전화하느라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약간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담당자 연락처 바꿀 때 제가 파견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소속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연락처를 바꿀 수가 없대. 와, 계속 뭐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하래.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정신이 약간 돌아오나 싶었을 때 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 사실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너무 안 해줘서 나 조금 여기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직접 했었는데 그 전임자가 업무 분장을 다시 할 거다. 그래서 희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일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다. 근데 한 달 있어 보니까 업무 분장은커녕 내 일이 자꾸 늘고 있는 것 같다.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장이 업무 분장을 다시 해요? 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임자가 자기 혼자 업무 분장 다시 하겠지. 라고 망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팀에서 협의가 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혼자 뇌내 망상을 하고 나한테 그게 결정된 것처럼 업무 분장 다시 할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 나가고 나서 했던 일들은 다 부담스러운 일들이었고 업무 분장 얘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팀 회의 때 업무 분장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 모두 다 처음 듣는 얘기고 어이가 없는 거야. 사실 그 인수인계 미흡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지금 벌써 1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 회사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너무 터지는 거야. 지금 퇴사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거든요. 근데도 그 회사를 생각하면 정규직을 해준다 그래도 아니야 근데 정규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것은 그 사람들은 내가 3개월 하고 그 뒤에 1년 연장을 해주는 것도 그냥 사람이 안 뽑혀서 있었던 사람 계속 쓰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제가 계속 있었을 수도 있는데 1년 하고 또 그냥 거기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두 소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장님이 나한테 1년 계약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나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두 소장님께서 연장해준다고 그러면 하지 왜 안 했어? 라고 하길래 돈은 올려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1년 그냥 있기만 해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했다 라고 하니까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주고 최고의 노동력을 원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서무 담당하시는 분이 저랑 단둘이 밥 먹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서무 담당하시는 분이랑 조금 마음이 맞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서무 담당자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던 거야. 저는 진짜 사무보조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또 급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급여 이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직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급여가 몇 천만 원 단위 거의 억 단위인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급여 대장 만드는 것부터가 조금 산이었던 게 여기는 급여 체계가 제가 이때까지 다녔던 회사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맞는 체계를 배웠어야 되는데 급여 인수인계는 아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인수인계표에 업무 중에 급여가 있길래 급여도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해야 된대. 근데 급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만 듣고 나는 급여 대장도 한번 못 받고 이 급여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 제가 급여 대장을 작성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그 급여 대장의 엑셀 수식이 진짜 저 이제 엑셀 쓰는 것만 쓰니까 못 알아보겠는 수식이 너무 많고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 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급여할 때는 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하나하나 확인받으면서 했었고 두 번째 때는 갑자기 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 또 처음 하는 일처럼 또 하고 계속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제가 이때까지 다른 회사에서 급여 담당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당일에 오전에 급여 이체를 다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철칙이었어요. 급여일 아침에 돈을 줘야 그래도 기분 좋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급여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제가 급여 대장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확인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장이 계속 내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이리저리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급여를 이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들이야 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주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제가 입사를 하면 기존에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생긴다.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생겼습니다. 와,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어. 그리고 이 전임자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요? 하고 봤더니 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요?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임자 누구누구가 이거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이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언제라도 주던가. 난 또 처음 보는 일인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버렸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검색해보다가 안 돼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1년을 더 연장 계약을 제의를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걸 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제안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빨리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너무 빨리 얘기하면 남은 날짜 동안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또 웃겼던 거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1년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면접을 다시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내가 혼자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 사이트에다가 올릴 거고 다른 경쟁자들이 올 거다. 근데 희미님이 당연히 채용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면접은 봐야 한다.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계약직을 1년짜리를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 마감 날짜에 맞춰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 1년 연장 못할 것 같다. 그냥 인수인계 없어도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일해라. 저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입사하고 한 며칠 정도까지는 제가 그만둘까봐 정말 어화둥둥 우쭈쭈 하다가 제가 그만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퇴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다 해놓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입사한 지 뭐 3년이 됐냐 5년이 됐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가라니요. 나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반, 2달밖에 안 됐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이 찾아가지고 일한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가라니. 진짜 짜증났던 거 하나 있었는데 전임자가 일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뭐 수정하고 보완하고 막 이랬었다 했잖아요. 와, 또 시스템에 자료 올리는데 자료가 몇천 개씩 첨부 서류가 다 미비하다고 뜬 거예요. 내가 그 서류 하나하나 또 첨부하느라 개고생했는데 진짜 퇴사하기 직전까지 계속 전임자 똥을 치웠어요. 그리고 제가 막판에 이 사람들이 태도가 진짜 달라졌네라고 느꼈던 것은 저희가 주간 회의를, 팀 회의를 하는데 보통 그냥 한마디씩, 그러니까 할 말 없어도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앞두고 2주인가 3주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해요라고 해가지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좀 그냥 업무에 힘든 점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을 하라 그래서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첨언을 해줄 수는 없더라도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조금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말을 시키지 말던가. 근데 또 다른 팀원이 엄청나게 사담을 길게 했는데 그거는 들으면서 엄청 깔깔거리고 웃겨 죽겠다고. 내 말은 싹둑 자르고 그 사람 얘기는 엄청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선임도 내가 선임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 제 업무 아니라서요 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회계팀의 관리자잖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제 거 아니라서 몰라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임자가 공유를 안 해주지. 전임자가 공유를 하려고 해도 그거 제 업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일을 이상하게 하고 한 사람은 그거 제 일이 아닌데요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 입력하는 그 시스템에 제가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열람 불가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이랑 똑같이 권한 다 넣어놨는데 왜 열람이 불가하지? 다시 해보세요. 뭐 새로 고침 해보세요. 이러면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 내가 암만 새로 고침을 하고 암만 새로 접속을 해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시스템 관리하는 데다가 전화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와, 근데 내가 저 진짜 전화하는 거 너무 싫다고. 그냥 확인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관리자가 권한을 안 줘서 그런 게 맞대. 내가 그 얘기를 다시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제서야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왜 안 돼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전화하기 싫으니까 한 번만 다시 확인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전화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안 해도 본인이 그 관리자 화면 한 번만 봤으면 내가 이 수고를 한 번 더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형식인 거야. 한 번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 한 번 확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임이랑도 일하면서 계속 이런 게 부딪혔던 거예요. 내 일 아닌데 네 전화해봐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관리자 타이틀은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진짜로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순히 그냥 진짜 단순한 흐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법인카드 대금을 이제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썼다. 그러면 그 카드 쓴 내역을 모아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자동이체가 된다. 요 시스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공교롭게도 그 달에 카드 취소 건이 있었는데 그 취소된 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카드 취소된 내역까지 마이너스를 해서 어차피 시스템에 등록했는 금액만큼만 옮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법인카드 대금 이체되는 날 다음 날 잘 이체가 됐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잘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됐군 하고 있었는데 그 법인카드 발급해준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인카드 담당자분 계시냐 그래서 얘기하셔라 이랬더니 법인카드 취소분이 있는데 그 돈도 넣어주셨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잘 됐으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내가 신용카드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흐름을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에 그 취소분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넣어주고 싶어도 더 넣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30만 원 정도 되는 그 취소분에 대한 돈을 다시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카드 쪽에서 환불을 해주더라도 어쨌든 일단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체 금액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임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연체금은 희미님이 내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입사 초에 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체료 같은 게 나오면 담당자가 내야 된다고 하던데 저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서 일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부장이 설마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내게 하겠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확인만 좀 잘해주셔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선임은 나한테 희미님이 내시면 돼요 라고 해서 내가 좀 황당한 거야. 근데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114원이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겠다 하고 이제 은행이랑 뭐 서류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고 그 114원인가 그거를 이체를 해주고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 부장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취소건이 반영이 안 돼서 연체금이 얼마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건 제가 낼게요 라고 하는 거야 부장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건 제가 냈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갔어. 이거 봐, 일을 제대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이었고요. 두 번째 큰 일이 한 번이 더 있었어요. 1월 급여에 연말정산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그 예수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금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뭐 연말정산이 이리저리 막 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만 넣어놓은 거지. 근데 그 나머지 1,000만 원은 사실은 다르게 차입을 해서 채워놓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 계산에서 나온 숫자만큼의 돈만 확인을 해서 넣어놨던 거야. 그래서 사회보험료가 연체가 된 거예요. 와우. 근데 이것도 그 나라에 내는 돈은 하루만 지나도 이제 계속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다 안 나갔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일이니까 사대보험이 돈이 되게 크거든요. 직원이 많으니까. 나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선임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선임이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부장님이 결제할 때 얘기 안 해주셨냐고. 그러니까 선임 입장에서는 또 책임을 부장한테 넘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전혀 안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거를 가지고 부장한테 가서 선임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사회보험이 이렇게 연체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선임이 하라는 대로 서류를 쓰고 차입을 해서 돈부터 내자. 그리고 그 연체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연체금을 확인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덜 빠져나간 금액만큼 돈 나가고 그리고 연체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연체금은 제가 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장이. 그래서 여기 다니다 보니까 그 급여대장 안에 왜 직책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아주라고 직책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왜 이거를 부장님이 내요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래 직책수당 이렇게 많이 받고 한 번씩 부장님이 뭐 밥을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하는 것도 다 이런 수당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체금을 제가 낼게요 라고 하는 순간 그래 이거 미안해하지 말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최종 결제 라인인 부장이 확인을 못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척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야 될 돈을 다 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사건이 2번 연속으로 터졌잖아요.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아닌 척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2-3달 정도의 이제 근무가 정리가 됐고 나 진짜 그 얘기 했잖아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진짜 내가 욕을 하게 만든 건 남자들이라고. 인사 담당자가 이제 인사 담당자도 인사 업무를 보다 보면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이 월초 5일까지란 말이에요. 5일까지 서류를 다 내줘야 틀린 것도 체크하고 빠진 것도 체크하고 이래서 20날 카드 대금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제가 18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인카드 대금이 나가려면
18일까지 당연히 확인을 다 해놔야 내가 없어도 내 후임자가 그냥 그 금액만 확인해서 이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일까지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웃긴 건 다른 팀은 다 냈는데 우리 팀에서 우리 팀 카드가 증빙이 안 나온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 구석구석 확인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인사 담당자가 제출을 안 한 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혹시 이 건 인사 담당자님이 쓰신 거 맞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넣어놨는데요? 이러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점심 먹기 직전에 봤는데 없었다고 그랬더니, 엄청 되게, 그 말투 아직도 생각나. 당연하죠. 점심 먹고 넣었으니까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대리님, 저희 법인카드 서류 제출 기한이 원래 언제까지죠? 라고 했더니, 월 초에 내죠?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 났잖아요? 이러는 거야.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친놈이. 그게 말이야, 방구야. 5일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17일에, 18일에 넣어놨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나한테 직접 주던지, 지금 이미 다음 달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서류함에다가 넣어놓으면 그것도 내가 오전까지 확인을 해봤었는데 없었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퇴사 직전까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와. 그리고 또 우리 팀에서 카드 서류를 안 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20일까지인가? 휴가였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휴가 가기 전에 자기 이런 건이 있는데, 그거는 20일 날 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길래, 저 그때 없어요 라고 말했거든. 어쨌든 진짜 마지막까지 그랬고, 선임 얘기할 거 하나 더 있다. 선임이 전임자 욕할 때 나한테 계속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전임자 회계 전공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회계 일하는 사람 중에 회계 전공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냥 대충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없이 그냥 사무 보조로 시작해서 회계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선임은 전임자가 회계 전공을 하지 않은 게 되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대뜸 하길래, 저도 전공 안 했는데요? 이랬거든. 어쨌든 그렇게 계속 전공 안 한 거를 물고 늘어지다가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이제 서류를 보는데, 아니 선임이 개정 과목을 틀린 거예요. 이거 수정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이렇게 했었대.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하고 지난달, 지지난달 서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틀렸으면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계속, 뭐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뭐지 하지 말고 수정을 해달라고요. 회계 전공하신 분이 왜 이래. 하여튼 그랬고, 이제 저의 후임자 얘기를 해볼게요. 후임자 얘기는 굉장히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이제 18일 수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그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퇴사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후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음이 급한 거야. 나는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내가 너무 삽질을 많이 했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나름대로 인수인계표도 엄청 열심히 버튼 하나하나까지도 다 적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후임이 와야 인수인계를 해주지. 그래가지고 후임자 언제 오냐 물어보니까 인사 담당자가 다음 주에 올 거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라고 해봤자 16, 17, 18밖에 없는 거예요. 월요일 16일부터 온다고 치더라도 3일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줄 수 있을지 너무 나도 답답한 거야. 근데 화요일부터 온대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 전임자처럼 따로따로 앉아있지 않고 아예 그냥 내 자리에 앉혀서, 내가 차라리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하루 종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파견 단기 계약직에 올 사람이 있나 싶어서 나도 와야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이제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면 내가 이틀 동안 열심히 해주고 가면 되는 거고 안 오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사람을 못 뽑은 회사 잘못이지.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온다고 하길래 그냥 오면 열심히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또 팀회의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분명히 업무 분장 얘기도 했었고 입사하자마자 계약직 사원한테 자금 이체를 맡기는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퇴사 직전에 2건이나 빵빵 터트렸고 그랬더니 이제서야 새로 오시는 분도 파견인데 그분한테는 자금 이체를 맡기지 않겠다. 꼭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이게 나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금 이체를 이제 내 후임자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나도 이제 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맞춰서 인수인계표를 쓰고 있었는데 그 후임자분이 정말 화요일에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인사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 신규 입사자가 오면 자기 팀원들부터 인사를 시켜주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이틀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는 인사를 안 시켜주고 선임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내 바로 옆에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나한테도 인사를 안 시켜준 거야. 그리고 그 20일까지 휴가라고 했던 사람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거기 앉아있으라고 한 거야. 그 사람은 우리 팀원 안에 그래도 앉아있었어. 그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점심 다 같이 먹자고 하길래 그 우리 팀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계속 밥을 혼자 먹었었는데 밥을 다 같이 먹자고 하길래 뭐지?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모르는 얼굴이 우리 팀이라고 서 있길래 혹시 오늘부터 출근하신 분이냐고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내가 저한테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그 사람도 몰랐던 거야.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소개를 안 시켜주길래 내가 휴가인 줄 알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진짜.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 조금 몇 마디씩 하고 차 마시러 가서도 얘기를 몇 마디 했는데 편도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에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계약직 3개월 하려고 편도 1시간 반짜리를 왔다 갔다 하냐고. 내가 그건 좀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파견업체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이 사람은 6개월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6개월이면 3개월보다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인수인계를 막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다 천천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심 먹고 카페에서 막 자기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잘할 거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듣는 표정이 영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설명을 차근차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류도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고 이제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법인카드 하나만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리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시차 출근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8시에 출근하고 그분은 10시에 출근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8시에 제가 출근해서 2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또 알려줄 거 막 정리하고 내일 하고 근데 10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출근했다고 알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제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가보니까 사람이 왔던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10시가 넘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누구도 나한테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 거야. 나는 그냥 결국 후임자 앉혀놓지 못하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거 다 정리해놓고 이제 저 5시에 퇴근이니까 이제 나 없어지고 나면 해야 되는 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선임한테 저 가고 나면 이거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와 선임 진짜 끝까지 나한테 이거는 했냐 저건 했냐 나 퇴근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놨고 저건 저렇게 해놨고 그리고 내 자리에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분도 이제 5시 퇴근이어가지고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부장한테만 가서
저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고 빨리 인사를 하고 퇴근을 했지. 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2시간을 녹음을 했는데 이거 편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하지 못한 말들이 더 많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짧게 녹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다른 날 방송 녹음을 하다가라도 생각이 나면 더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회사만 생각하면 3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사실 오늘 점심을 저희 친언니랑 먹기로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2시간이나 녹음을 해가지고 언니랑 만나기로 1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언니랑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편집은 밥 먹고 온 후에 내가 알아서 하겠죠? 이봐, 내가 직장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시간을 자꾸 넘겨가지고 직장 얘기 녹음을 할 때는 텐션이 있어야 내가 좀 기력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기력이 없어서 못한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2시간을 녹음을 했으므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한마디 더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근처가 밥이 다 맛이 없는데 막 10,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팀원들이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저 편의점이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진짜 별로였는데, 퇴사하기 한 2주, 3주쯤 전에 어떤 건물에 구내식당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안 거예요. 근데 구내식당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9,000원으로 식판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였는데 이거를 한 2주, 3주 정도밖에 누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요. 정말 짧은 며칠간이었지만 메뉴 고민 없이 먹고 싶은 것을 잔뜩 퍼와서 깔끔하게 다 먹은 그런 뿌듯함이 있었던 2, 3주간이었습니다. 다음 일하게 될 지역에도 이런 구내식당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